버지니아주의 코로나 제한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한인타운 영업장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스파 3곳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해 한인 여성 4명이나 숨졌습니다. $1,400 현금 지원이 시작됐지만 $2,700씩 받는 세금 환급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전후해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드림 법안과 농장 근로자 구제 법안이 내일 연방 하원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어서 성사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된 지 벌써 2주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날씨도 포근해지면서 특히 야외 테라스가 있는 식당들의 경우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우울했던 버지니아 한인타운의 영업장들에도 다시 좋은 소식이 들릴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날씨처럼 한인타운 식당들의 영업 실적에도 봄이 찾아왔는지 박남주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져 교통량은 늘고 사람들도 다시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 지역 식당 등 영업장들도 근 1년여 만에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식당과 바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은 저녁 10시에서 자정으로 늘어났고 새벽 5시까지 이어졌던 통금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야외 모임도 10명으로 제한하던 것이 25명으로 늘어 야외 좌석이 마련된 식당들의 경우 그간 보기 힘들었던 대기줄이 생길 정도입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많은 버지니아 한인타운은 그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우울한 영업 실적을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난데없는 강도 사건까지 겹치면서 설상가상 한인타운의 사정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코로나 관련 각종 규제들이 풀리면서 한인타운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버지니아주의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봐도 식당과 바 등의 손님이 좀 많이 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 애난데일 한인타운의 사정은 어떤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지니아주의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 이후에 이 영업 실적에 좀 반등이 있는지. 네, 코로나 심할 때는 많이 없었는데 그러고 많이 풀리니까 많이 오시는 분들 많아요. 밤 늦게까지 술 마시는 것도 이제 좀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 건 좀 어떠신가요? 네, 10시까지였는데 이제 12시로 풀리고 나서 많이들 와서 마시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사하시기는 이제 영업 실적 같은 건 좀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매출 올라가고 그래서 술로 많이 올라가고. 애난데일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일본식 라면 가게도 코로나 제한 조치 완화 후 영업 실적을 많이 회복했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더 좋아지면 예전으로의 회복세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솔직히 술 파는 시간도 많이 늘고 해가지고 솔직히 술 마시러 온 사람도 많이 늘고 솔직히 좀 처음에 비해서는 한 70, 80% 정도 좀 더 커버가 돼가지고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서 손님이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요즘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진 것도 버지니아 영업장들의 실적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185만여 명으로 전체 버지니아 인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염됐다 나은 사람들이 60만 명에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버지니아 인구의 30% 정도는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5월까지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계획 소식도 그간 움츠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개인당 $1,400씩 받는 현금 지원도 시작된 만큼 앞으로 스몰 비즈니스가 많은 한인타운에도 날씨처럼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민의 85%가 1인당 $1,400씩의 현금 지원을 받기 시작했으나 세금 보고철과 겹치는 바람에 700만 건 이상의 적체를 불러와 평균 $2,700씩 받는 세금 환급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IRS는 올 시즌 접수된 세금 보고서들 가운데 670만 건이나 수작업으로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적체가 3배 이상 늘어나 세금 환급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현금 지원금에 웃던 미국민들이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금의 지연 사태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미국민의 85%인 2억 8천만 명, 1억 7,500만 가구가 1인당 $1,400, 부부 $2,800, 4인 가정 $5,600씩 본격 입금받기 시작했습니다. IRS가 지난 주말 보낸 현금 지원금이 공식 입금일인 17일부터 각 은행들의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흘 후인 25일까지는 1억 건의 현금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3,800만 장의 종이 체크와 800만 개의 EIP 캐시카드도 우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미국민들은 이 현금 지원금으로 대부분 식료품 구입이나 재비용 납부, 카드빚 줄이기 등에 사용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월에 보너스로 불리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이 예기치 않게 크게 지연되고 있어 상당수 미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2월 10일 시작된 2020년도 연방세금 보고에서 IRS는 20여일 동안 5,570만 건을 접수받았으나 4,900만 건을 처리하는 데 그쳐 670만 건이나 적체시키고 있습니다. 670만 건의 상당수는 1, 2차 때 받지 못한 현금 지원금을 텍스 리베이트로 신청한 서류 등으로 이는 수작업으로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적체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보고 후 공식으로는 21일, 실제로는 1, 2주 안에 받아온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금이 현재는 한 달이 지나도 못 받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 후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은 각 주별로 차이가 나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가구당 평균 $2,70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3차 현금 지원금으로 부부가 받는 $2,800와 맞먹는 텍스 리펀드 $2,700를 별도로 받을 것으로 고대하고 있는 상당수 미국민들이 세금 환급의 지연 사태로 가계 경제에 큰 차질을 빚게 돼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차 현금 지원금은 미국민의 85%가 받고 있고 세금 환급은 미국 납세자들의 74%나 받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 10년간 예산은 20%, 직원은 23%나 축소돼 현금 지원과 세금 보고를 동시 처리하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전후해 면역 체계 강화와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것을 위해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때로는 금식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 전에는 잘 먹고 잘 쉬는 것을 의료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과 알코올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면역 체계가 최대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해니포드 시스템의 전염병 전문가 알리슨 웨인맨 박사는 백신을 맞기 전과 후 적절한 준비를 하면 면역 반응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공복에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나중에 실신하거나 현기증을 느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접종 전엔 반드시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종 전날 밤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면역 체계가 최대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접종 예약 시간이 식사 시간이라면 미리 식사를 하고 물도 충분히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메스꺼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알레르기 면역학 전문가 블랑카 카플린 박사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알레르기 반응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의사가 처방한 기존 알레르기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백신 또는 특정 약물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카플린 박사는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전후 2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이나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격렬한 운동과 뜨거운 샤워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2시간을 전후에 이를 피하도록 조언합니다. 접종을 받기 전에 가능한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적절히 섭취하면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백신은 일반적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도 안전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 화이자 바이오텍 약물 성분에 극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의료 관계자는 말합니다.
헬스라인은 백신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피로, 주사 부위 통증, 피로감 등으로 보통 48시간 경미하게 지속되다 사라진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 접종 후 면역 체계는 침입 바이러스로 인식해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가 휴식을 잡아놓고 혹시 모를 반응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젊은이들은 면역 체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시니어들보다 백신에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고 헬스라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현재까지 미국민의 11.5%인 1억 900만 회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류 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30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두 가지 이민개혁 법안이 내일 연방 하원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어서 35년 만에 성사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 회기에 가결됐던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 그리고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을 재표결하는 것이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심각해지는 국경 위기에 제동이 걸릴 위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이민개혁의 한 축인 서류미비자 구제의 출발점이 되는 드림 법안과 농장 근로자 구제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해 이민개혁의 원년을 기록하게 될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바이든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중대 요소를 이루고 있는 드림 법안과 농장 근로자 구제 법안 등 두 가지 개별 이민개혁 법안을 18일 표결 처리키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민 법안들은 지난 회기에 가결됐었기 때문에 4월 1일 이전에 재처리할 경우 상임위원회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원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219대 211로 면도날 차이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화당 타협파 하원의원들의 가세로 두 가지 이민개혁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 HR6는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90만 명과 임시 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 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해 300만 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이전에도 미국서 거주해왔고 임시보호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 재학 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년의 기간 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 HR1537안은 최근 2년 기간 중 180일 이상 농축산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 명 이상이 CAW, Certified Agriculture Worker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포괄 이민개혁 법안보다는 까다로운 절차를 담고 있어 연방 상하원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이민 아동들이 최근 물밀듯 밀려와 국경 위기가 재발하고 있어 드림 법안과 농장 근로자 구제 법안의 최종 성사에 발목을 잡거나 적어도 선 국경 위기 해결 때문에 대폭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매를 위해 한인분들이 많이 찾는 이곳, 바로 빌페이지 토요다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요, 4세대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2021년형 시에나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항공여행보다는 자동차 여행을 선호하는 요즘, 시에나는 온 가족을 위해 고안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줄리박 매니저님과 함께 새로 출시된 2021년형 시에나 모델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로 출시된 2021년형 시에나 모델은 예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차이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바뀐 거는 아예 리디자인 됐다는 면이 있고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뭐 내부, 외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넌 하이브리드가 없고요. 가스차로는 안 나오고요. 이제 온리 하이브리드로 나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새롭게 바뀐 이 시에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만 나왔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요즘 차들 자체가 되게 친환경적이게 나오는 차 컨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저희 토요타 자체가 하이브리드 원조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자신 있게 이번 시에나를 하이브리드로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 마일리지 면에서도 굉장히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손님들께서는 예전에 넌 하이브리드 예전 모델이 더 좋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상 이제 하이브리드 차 타보신 분들은 연비 면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요번이 굉장히 하이브리드 만약에 예전에 안 끌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 나온 시에나의 최대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대 장점은 예전에 그 미니밴이라 그러면은 약간 그 디자인 면에서 약간 채워주지 못하는 약간 20% 30% 약간 그런 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시에나 요번에 나온 시에나는 디자인 면에서 굉장히 럭셔리하고 스포리하고 젊으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게끔, 그리고 SUV를 약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최대 장점은 디자인 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그 디자인 외부에도 굉장히 스포리하고 그런 컨셉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컨셉 자체가 캠핑카 컨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항공 여행보다는 이제 운전으로 이제 가족들끼리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행면으로서, 그리고 뭐 진짜 뭐 효율성, 가성비 뭐 이런 걸로 해서는 정말 뭐 미니밴, 최근에 나왔던 미니밴 어떤 차보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샤운박 매니저님과 함께 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빌페이지 토요다는 어떤 도움을 좀 주고 있나요? 일단은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아직 팔리지 않은 2020년 모델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차량들을 다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딜러십에서는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드릴 수가 있고요. 2020년 모델을 구입하시는 경우에. 그리고 캠리 같은 경우 지금 7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요. 또는 3,000불에 가까운 리베이트도 있기 때문에 2020년 남아있는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새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고요. 지금 하루에 60마일 정도 커밋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스 마일리지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하이브리드가 대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있어서 한동안은 버지니아의 HOV를 혼자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하이브리드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그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이제, 그리고 토요타가 아마 2027년부터는 하이브리드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벤자라는 차량, 그리고 시에나, 한국 분들 많이 타고 다니시는 시에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스 마일리지 절약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